자, 안녕하십니까. 주간증시입니다. 좀 제목이 그렇게 밝지만 않아요. 멈칫할 미국 물가지수 그리고 수리먼 리스크 어보이던스라는 이야기인데 위험을 회피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8월 둘째 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한번 잠깐 보면 미국이 이제 주간 기준으로 거의 제가 생각할 땐 다우에서는 뭐 한 4주 만에 약세가 좀 나왔는데 나스닥을 바라보면 거의 주간 기준으로 약간 14,000선 이탈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3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우리가 5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음봉이 조금 크죠. 물론 뭐 애플의 주가 좀 빠진 것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행진하던 나스닥 지수가 우리가 며칠 막 항상 보는 것처럼 갱신하지 못하면 좀 빠지는 성향이 있고 미약하지만은 잠깐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다음 주 수간 썸네일 제목 자체를 약간 어보이던스라는 단어 위험을 좀 조심하자 그런 단어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S&P도 거의 마찬가지죠. 월봉으로 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거의 3월 이제 SBB 사태가 이때가 이제 SBB 사태 터질 때예요. 그러니까 3월 이후로 거의 한 5개월 만에 주간 기준으로 이렇게 약세를 마감했기 때문에 뭐 미국 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고 우리 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약간 수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폭등 반등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내용이 거의 아마 여러분이 동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어보이던스란 말은 위험을 조금 피하자 이 말이죠. 리스크 테이크의 반대말이겠죠. 주말에 미국의 고용이 발표됐는데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뭐 물가는 실업률은 3.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 급여 우리가 말해서 사실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를 말하는데 20만 건엔 조금 못 미쳤어요. 18만 7천 건. 시급도 한 0.4% 임금 상승률을 말하죠. 그리고 네가 일을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 고용 참여율을 말하는데 이것도 62.8%니까 고용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고용이 뜨겁지 않았으면은 긴축 우려가 완화되니까 올라야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약간은 가장 큰 특징이 유가가 그래도 5줄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유가 추봉 흐름인데 유가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최근에 사우디 감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6주 연속 반등을 좀 보인다는 겁니다. 유가 올랐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인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조금 이따 자료를 보게 되면 여하튼 유가가 지금 배럴당 82달러까지 왔다는 겁니다. 뭐 유가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경계를 안 하는 게 유가 오르다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도 에너지 섹터의 주가가 섹터가 S&P 우리가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최근에 국채금리가 조금 반등을 하죠. 국채금리가 뭐 피치 지목 등급 강도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 반등하게 되면 배당 매력이 높은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섹터는 주간 기준으로도 4.6% 한국이랑 크게 상관없죠.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기업인데 뭐 어쨌든 미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틸리티는 착하고 그리고 아까 나스닥이나 S&P에서 보시다시피 IT 섹터들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간 기준으로도 4%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 다른 종목들 별로 안 간다는 이야기죠. 뭐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테슬라도 줍줍하다는 이야기인데 주간 증시는 사실 이때 보게 되면 나스닥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애플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애플이 4.8% 3천억 달러가 깨졌죠. 이건 너무 좀 오반 거 아닌가 싶은데도 애플이 4.8% 떨어졌으면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 받쳐줬느냐? 아마존이 좀 받쳐주긴 했습니다. 받쳐 8% 오르면서 그래도 애플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는 이렇게 물렸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애플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애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애플이 많이 떨어져서 지수가 조금 왜곡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간 기준으로 뭐 3월 이후 처음으로 이탈했습니다 하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제 일본 기준으로 밑에도 밴드를 한 13,700을 꺼놨는데 쭉쭉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쭉쭉쭉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그 썸네일의 내용이 이게 약간 눌림목 그림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을 만드는 그런 2주차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눌림목이란 말은 뭐냐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조금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뭐 다른 거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최근 에너지 유가 쪽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이라든지 최근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이상 기온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 옥수수, 밀, 대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주간 기준으로도 약세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그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고 옥수수 밀까지 다 올라갔으면 시장은 달러 올라가고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기술주의 부담, 긴축 우려 강화를 가져왔겠죠. 근데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긴축을 계속 강화하는 뭐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만 아마 패치시용 등급 강등 이슈가 좀 컸고 미국 경제 지표가 조금 뭐라고 할까 뭐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부분도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조금 이끌고는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다음에 정책 기준적인 건 뭐냐면 달러화가 그렇게 많이 치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갔는데 달러까지 올라갔으면 피곤하죠. 기술주 팍팍 떨어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지금 호재와 악재가 서로 공존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호재와 악재의 힘을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는 흐름이 좀 있고요.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뭐 중국 지표보다는 8월 10일 날 발표될 때 미국의 물가겠죠. 근데 브룸버그는 헤드라인 CPI 3.0, 코어 CPI 4.8에서 컨센서스가 3.2, 4.8로 그러네요.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실적 뭐 중요한 게 없어요. 일정했어요. 그래서 장이 지금 약간 재료가 부재하다는 건데 제가 요거를 일정을 좀 적어놨습니다만 월요일 날 바두라는 종목 하나 상장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도 쭉쭉쭉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은 중국 무역 수지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도 쭉쭉쭉 하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 중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이쪽은 어차피 리세션입니다. 안 좋으니까 디프레이션이니까 별 볼 거 없고 신규주 두 개 상장합니다. 코츠테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 같던데 자, 그리고 무빙 하나는 뭐 상장을 하는데 상장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에 방영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작사가 뉴하고 스튜디오하고 NU인데 뭐 뉴 한 종목 정도만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은 게임주 실적 발표 없어요. 하나가 딱 있는 게 미국 물가 지표인데 7월 달에는 또 8월 달에는 뭐죠? F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나라 이벤트가 목요일날 다 몰려있네요. 왜냐면 목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 그 다음에 MSCI 분기 리뷰. 물론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하나오션, JY 밴드 등이 거론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먼저 반영을 받았는지 주가가 그쵸? 아닌 건지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변곡의 이벤트가 그래도 몇 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세 종목 정도에는 조금 몰려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샥샥샥 넘어가면 되고요. 토요일날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협동 로봇은 아니고 정말 올림피아드니까 뭐 로봇 기지 싸움하고죠. 그런 로봇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그래도 물가 있으니까 제목을 멈추다 CPI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이거 조금 더 보면 지금 현재 예상치를 놓고 보면 목요일날 발표될 건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잖아요. 헤드라인 CPI는 3.0 근데 컨센서스는 대략 3.1 정도입니다. 쭉쭉쭉 떨어지다가 약간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코어 CPI가 4.8에서 4.8 쭈두둑 하다 멈추는 겁니다. 월간 MOM 기준으로 봐도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번 8월 물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지난번처럼 물가 지표 발표하고 바삭바삭 할 흐름 같지는 않고 지금 봤던 대로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 미국의 달러화가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점 그걸 바라보신다면 다음 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지수가 계속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렴이란 거는 뭐냐 하면 수렴이란 건 결정적으로 지수가 지수 기준으로 고점도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렴의 좋은 점은 이렇게 모이니까 언젠간 다시 뭉친다는 건데 그쵸? 지수가 모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상단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단이 막힌다는 말은 약간은 밀어내는 힘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볼 땐 최근에 제가 2주 동안 지난주도 썸네일이 약간 알쏭달쏭 배터리 지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도 제 생각으로는 약간은 주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조금 수렴할 수 있으니까 약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멀리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